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설날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동안 단편적으로 작가분들에게 자산 계획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총괄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분들에게 주식을 권하는 이유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가가 왜 돈 같은 거에 신경을 쓰냐라는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제 채널에서 뭐 보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자, 미술 작가가 작가 생활을 그만두는 거의 99%의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돈 생각 안 하고 작업만 열심히 하면은 뭐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경우는 거의 힘들다라고 봅니다. 연예인들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자기는 그냥 활동만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고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보죠. 돈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맡겼다가 뒤통수 맞고 그리고 잘 나가던 연예인이나 작가라고 하더라도 쌓아놓은 돈이 많았는데 말년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개념을 꼭 세워야 되고 돈 관리를 직접 하는 연습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은 모으기보다 자기 개발이 먼저입니다.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나의 소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절약하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술 작가 같이 소득이 불확실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 굉장히 높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한 달에 뭐 200, 300 정도 버는데 이거를 뭐 쪼개가지고 막 한다 뭐 그런 것도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작업에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뭐 꼭 여행을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물감 같은 거나 아니면 재료 같은 것도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고 그런 데다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작업 연구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업을 할까에 어느 정도 소득 이하부터는 자기 개발에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 모으거나 하지 않고, 물론 이럴 때 들었다가 흥청망청 쓰고 막 뭐 술 마시는데 펑펑 쓰고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 올인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자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것도 직장인이거나 공무원이거나 그러면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작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일정치 않잖아요. 뭐 갑자기 내가 잘 나가게 됐는데 이렇게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매달 이런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매달 나가는 지출이 있는데 실제로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작업에도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에 몰빵하고 대출까지 끌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현금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산의 한 부동산이 50% 정도 되고요. 현금성 자산이 한 50% 정도 됩니다. 네,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부동산 50%라는 거는 저희 집과 작업실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일단은 집부터 마련하자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아니, 부동산 50%에 현금성 자산 50% 가져가라고 하는데 무슨 집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 제 경험인데 집을 사본 사람과 사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거예요. 뭐 서울의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잖아요. 뭐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단돈 뭐 단돈은 아니죠. 그냥 좀 되게 저렴한 뭐 이제 빌라나 원룸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명의의 내 집이 있는 것과 집이 없는 것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투자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집을 살려고 투자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보다
집을 먼저 사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물론 투자는 그 전부터 연습을 하면서 충분히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잃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저걸 잃더라도 내 집이라는 자산이 안전자산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집이 없이 모든 자산들을 이렇게 내가 투자에다가 하고, 그러니까 그러기가 되게 쉽거든요. 투자 한번 하다 보면은 물타기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거는 내가 이걸 어떻게 뭐 담보대출해서 하지 않는 이상 거기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집부터 사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다음에 투자를 하거나 뭘 해야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작업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심리적 안정성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투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작가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최소한 저 정도 어느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자기가 이렇게 벌었던 돈들을 최소한 집이라도 사거나 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다 여기저기다가 썼던 사람하고 나중에 결과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근데 이게 돈 계산을 했었을 때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집을 사본 사람과 사보지 않은 사람이 생각의 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집을 한 번이라도 사본 사람은 그 다음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뭔가 이렇게 잘 꾸려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집을 사보지 않은 사람이 그 상태로 40대, 50대, 60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생각이 되게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내가 월세를 살면서 돈을 잘 굴려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긴 할 텐데,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TV 보면은 저 사람이 옛날에 돈 많이 벌었는데 왜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없지?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동산은 꼭 일단은 뭐 작업실은 월세로 쓴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은 일단 필요하다. 물론 이게 엄청나게 큰 관문이기는 하죠. 근데 눈높이를 너무 높이지 않고 일단 저는 좀 작은 거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확실히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금성 자산을, 달러 자산 비중을 50%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달러 환율인데요. 10년 차트로 보면은 우리나라 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인가요? 뭐 그때쯤부터 인구가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실 우리나라 긴 경제로 봤었을 때는 미래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돈이라고 그러는 거는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뭐 규모나 부채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달러로 계산하지 원화로 계산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뭐 4천만 원 시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국민소득 뭐 3만 불 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은 그냥 달러예요. 돈은 달러고 나머지 돈들은 사실 이게 진짜 돈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합니다. 뭐 요거는 요거 하나만으로도 길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달러를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길게 봐서도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현금성 자산의 50% 넘게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사실 저의 취향이 조금 반영되어 있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하고 있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가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배당금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분들 중에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도 내가 조금 안정적인 뭔가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다, 부가적인 수익이, 그거를 상가 월세나 아니면 집 월세 이런 걸로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월세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2, 3년 전에 제 친구가 저쪽에 있는 어떤 상가를 살려고 해가지고 저랑 같이 임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몇 억씩 들여가지고 요거는 손해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친구한테 그러지 말고 미국 주식 요거를 사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돈을 넣는다고 해도 이쪽이 훨씬 더 뭐 이렇게 배당금 수익이 좋았어요. 게다가 위험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배당 주식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들어왔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고 싶은 배당 주식은 뭐 맥쿼리 인프라라든가 아니면은 코리안이라든가 아니면 제일기획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는 게 아주 아주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 갖고 들어가게 되면은 배당 수익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이득이 뭐가 있냐면은 주식을 너무 많이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주식을 사면은 이게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손해잖아요. 그런데 배당금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버티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바닥은 넘었다, 바닥보다 조금 위에서 샀다라는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은 배당금처럼 마음이 편한 게 없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을 샀다라고 하면은 배당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었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건 아무튼 사람의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트레이딩 하는 것들도 하고, 저는 일단은 뭐 자산 관리도 있지만, 세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이렇게 주식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안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자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BXP입니다. BXP는 보스턴 프로퍼티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거가 제가 그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 친구랑 상가를 봤는데, 야, 여기 있는 상가를 사느니 뉴욕에 좋은 자리에 있는 상가를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사실 요걸 지금 10년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주식이 잘 안 떨어졌어요. 잘 안 떨어졌는데, 이때 막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막 이런 설들이 엄청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지금 뚝 떨어진 게 보이시는데, 요거는 코로나 때는 다 떨어졌었죠.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어가지고, 요때는 너무 좋은 가격이다. 게다가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배당금 주식이었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지 않았는데, 제가 들어갔었을 때는 배당률도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배당 수익률이 6.2%예요. 근데 제가 들어갔었을 때로 생각하면은 저는 한 배당 수익률이 8%, 9% 이럴 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색 차익도 꽤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수익화를 해가지고 재투자를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6%라고 하면은 국채나 이런 것들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늦으면은 내년부터라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물론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위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바닥은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턴 DC, 그러니까 미국에 진짜 우리가 알짜배기 도시에만 투자가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급락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 뭐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 21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다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다들 망한다 하고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굉장히 좋고 저한테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준 주식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뭐 이 주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 큰 건 없고요. 워렌 버핏이 이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망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망하면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큰 은행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본단 말이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 높진 않아요. 지금 2.9% 정도고, 제가 들어갔을 때로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4%좀 안 되는 3%, 3점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안전한 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엄청난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 주식인 거잖아요. 그냥 너무 이렇게 안전한 건데 제가 샀었을 때쯤에는 주봉 월봉으로 봐야 되나? 제가 뭐 한 요때쯤 들어갔었을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중소형 은행이 위기다라고 했었을 때 들어갔는데 요것도 뭐 배당도 그냥 3% 조금 넘는 정도면은 나쁘지 않고 게다가 요것도 저도 이미 시세 차익들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그냥 맘 편히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 좀 약간 아쉬운 스토리가 있기는 해요. 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게 배당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뭔가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안 주는데 이거보다 이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 우선주가 있거든요. 그거는 배당률이 훨씬 높아요. 한 제가 샀었을 때는 배당을 거의 10% 정도 줬는데 그래서 얘를 손해보고 팔진 않고 이익을 보고 팔기는 했는데 얘를 다 팔고 다른 걸로 포트를 재구성했어요. 근데 이게 주식이 제일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라고 했었을 때 제가 들어간 가격에서 요게 2배 이상 올랐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도 경험이니까요. 네, 제가 한 요때쯤 들어가서 요게 지금 차트가 이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지금도 네, 수익률이 4.54% 정도 되는데 이거 말고 우선주도 있어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 9% 정도의 수익률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주식들이 좀 더 박살이 났었을 때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4.5%로 좋고 이거 기업 계열을 보면은요. 이 회사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사무실과 소매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고, 뭐 뉴욕 대도시 지역에 막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시카고에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부동산이잖아요, 뉴욕이. 물론 미국이 박살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제가 맨날 박살난다 얘기는 해도 강남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상가 살래? 뉴욕에 상가 살래 하면 저는 뉴욕에 사지 않을까요? 근데 뉴욕에 살 만큼의 돈은 없는데 뉴욕 상가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주식은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는 저는 지금 본주도 가지고 있고 우선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도 제가 뭐 엄청난 연구를 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전 세계 누구나 아는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뭐 제 친구도 사실 화이자에 다니고 있는데 화이자가 지금까지 평균적인 배당이 한 3%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예를 보면은 얘가 장기적으로 되게 우상향하는 기업이었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 절정기를 사실 맞았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를 가장 신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을 만들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얘가 엄청나게 주식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물론 뭐 제가 뭐 감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박살났을 때 사야지 언제 사겠습니까? 화이자 정도의 기업이라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화이자 기업이 그러니까 배당을 원래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뭐 3% 정도 주던 회사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6% 이상 주식을 준다, 배당금을 준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뭐 묻어두고 그냥 버티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가장 비중을 늘렸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사라, 지금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리얼티 인컴인데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당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안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 꺾인 것 빼고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소형은행 문제나 뭐 요즘 부동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꽤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할 텐데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배당을 제 기억에 좀 자주 줍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게 월 배당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배당이 들어오는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배당 수익률도 지금 5.79%인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져서 뭐 6%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만한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푸에르토리코,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50개 주 전체에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배당 부동산주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 배당 수익률을 이렇게 6에서 7%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때마다 포트가 조금씩 변화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총 배당 수익률이 6에서 7% 정도 되고 이 정도면은 뭐 채권보다 괜찮은 수익률인 거고 거기다가 시세 차익도 제가 중간중간 봤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본 걸로 따지면은 6에서 7%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의 목표 수익률은 연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플러스 게다가 이러한 배당주들을 충분히 낮은 가격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 10%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뭐 이것도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연 10%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엄청 어려운 건데 어쨌든 저는 하다 보니까 배당주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게다가 월세 받는 것처럼 이게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것도 안 해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요, 내가 돈이 남는 게 있으면은 이거 다 끌어모아서 영끌해서 부동산에 그냥 몰빵하고 싶어지는데, 야, 이거 그냥 내가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도 오르고 매달 이렇게 돈도 주고 팔고 싶으면 아무 때나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좀 제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집도 있고 내 작업실도 있고 이렇게 주식으로 배당금도 매번 이렇게 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막 나가고 하는 돈보다 같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지금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드리기도 했지만 세상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종교 시대였다면 종교를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이 뭐 사회주의 국가라면 사회주의를 공부를 해야 되고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지금 우린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자본을 공부를 안 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마인드는 공산주의 국가처럼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공산주의고 속으로는 완전 자본주의에 쩌들어 있죠. 근데 겉으로는 공산주의처럼 얘기를 해야지 뭔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뭔가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작가가 세상을 연구를 하고 세상을 표현을 하려면 자본을 공부해야지. 그럼 뭘 공부합니까? 그리고 이 자본이 있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식과 이런 자본시장을 연구하는 게 내가 무슨 전문가들처럼 뭔가 분석을 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세상의 심리의 흐름을 저는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스닥이 저는 저번 달에 나스닥이 들어갔는데 너무 높아 보이잖아요. 높아 보여서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무섭다 하는데 제가 생각한 심리로는 이럴 땐 더 오르겠다 이런 게 보이고 그리고 막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도 봐도 댓글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코스피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댓글에 사람들이 막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망한다 막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겠구나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세상을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만큼 공부하기 좋은 시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의 지식이 저의 경제적인 뒷받침까지 해준다라고 하면은 참 이만한
게 없는 거죠.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게다가 돈도 벌게 해주고 마음도 편하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참 좋잖아요. 자, 어쨌든 작가가 이걸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작업이 잘 돼야겠죠. 작업이 좋고 그걸로 어느 정도 수익이 돼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많은 작가분들이 이런 머니 플랜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확실한 머니 플랜이 없으면은 사람이 기댈 데가 없고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 필요합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40대, 50대인데 젊은 작가들 만나서 밥도 안 사주고 내가 얻어먹고 그러면서 뭐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건 전 진짜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물론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이가 들면 든 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사람이 더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어떤 나이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젊으면 젊은 만큼 아니면 나이가 있으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좀 확실한 머니 플랜을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속물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작업을 안전하게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처럼 뭐 친형제한테 맡겨놓고 하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머니 플랜은 본인이 꼭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